최근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들이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넣어야 한다는 방안이 또다시 나오고 있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보위에서조차 파이브 아이즈에 제일 먼저 한국을 가입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하자 70년 만에 처음으로 파이브 아이즈의 새로운 국가가 되길 기대하고 있던 일본이 불안에 잠 못 이루고 있다 하는데요. 해당 내용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 5개국의 기밀정보 군사 공유 동맹입니다. 때문에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간다는 건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영미권 정보기관들처럼 군사정보의 수집 공유를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지난 9월에 미국 하원 군사위에서 파이브 아이즈 가입 국가를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처리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만히 추이를 지켜보던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고 싶어 사전에 미국의 모든 대중협의체에 가입하는 듯 갖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일본과 함께 한국 역시 가입국으로 거론되고 있으니 일본인들이 꽤나 배가 아팠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인들이 더욱 배가 아파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미 하원 군사위뿐만 아니라 하원 정보위에서조차 일본이 아닌 한국을 제일 먼저 파이브 아이즈 가입국으로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 하원 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지난달 처리한 정보수권법의 부속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엔 한국을 포함한 여타 다른 나라들을 파이브 아이즈에 확대할 시 그에 따른 위험과 이점, 실행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었죠. 해당 정보위 보고서에는 파이브 아이즈 확대 국가 중에 한국을 가장 앞에 적시하며 한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일까요? 미 정보위는 위와 같은 보고서와 함께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를 지목하며 이들 국가의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전쟁, 테러 위협은 물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이나 생물학 물질들의 우발적 노출 등에 관한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즉 미국이 최근 들어 더더욱 중국과 북한 등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일본이 파이브 아이즈에 들고 싶어서 뒤에서 어떤 로비를 한다 해도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이나 북한 등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기에 일본이 아닌 한국을 제일 먼저 가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국제적으로 봐도 최근 한국은 UN 무역개발회의회가 설립된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최초의 국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핵 문제와 원자력 문제를 다루는 IAEA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등 국가의 위상이 나단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여러 국제적 문제로 논란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에 일본과 놓고 봤을 때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 발생했던 북한의 SLBM 탄도미사일 발사 사건을 살펴봐도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 누구의 정보력을 더욱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SLBM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당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횟수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의견이 달랐다고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함경지방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 추가 재용과 특성은 정밀 분석 중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위성은 그날 밤 A4용지 2장 분량의 자료까지 내가며 두 발이란 견해를 바꾸지 않았죠. 일본은 이 자료에서 한 발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를 변칙 비행해 약 600km 정도를 날아간 뒤 한반도 동부 동해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한 발의 비행 거리에 대해선 분석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왜 두 발이란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최근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혀왔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미국은 그것이 한 발이라고 언급해왔다라고 밝히며 한국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 누구의 정보력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한 줄이었죠. 이처럼 국가의 안보가 달린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한국보다 한참이나 뒤처진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조차 한국에 의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보조차 얻을 수 없는 일본의 정보력을 비난하는 반응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읽은 일본의 네티즌은 일본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꼭 방위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일본의 군사 정보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자위대의 분석 능력이 낮음을 보여주는 안건입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는 게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라며 일본의 무능한 군 정보력에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뒤떨어지는 정보력을 가졌다는 것이 전 세계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밝혀진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미지가 깎일까 끝까지 잘못된 정보를 고집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에 들기 위해 뒤에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한심하다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보력이 부족하니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군사 정보력을 훔쳐쓰기 위해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미국이 든든한 한국을 놔두고 도움도 안 되는 일본의 편이 되어줄 리가 없긴 하겠지만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 관련 기사와 일본에 뒤처진 정보력 관련 내용을 보고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미사일이 어느 정도 고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감지할 수가 없다. 따라서 발사 직후 상황을 한국의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혹시나 한국이 미국에는 한 발이라는 올바른 정보를 전하고 일본에는 두 발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전해준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틀린 정보를 주장하는 일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두 발을 한 발로 오인하는 것보단 한 발을 두 발이라고 착각한 게 다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처 측면에서는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이 한국 정보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일본과는 달리 한미가 공유하는 레이더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겠죠. 일본은 닥쳐올 재해를 위해서라도 고집을 버리고 한미일 모두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본이 파이브 아이즈를 위해 국제적으로 수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언급되는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너무도 오글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해로 날아오는 미사일조차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정보력으로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간다는 것이 가당치가 않습니다. 일본의 방위성은 다른 나라의 정보에 신경 쓰기보다도 자국의 정보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군으로부터의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과 주한미군 사이의 정보 역시도 일본 측에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말이겠지요. 미사일 방어는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의 정보가 자위대가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만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된다면 일본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제재하기 시작한다면 일본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일본 역시 중국을 견제할 무기가 필요해요.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한국이 일본에 침투해 일본의 정보를 빼내어 갈까 무섭습니다. 일본 역시 대응할 방편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은 G7 게스트에 참석한 뒤 선진국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았고 아프간의 난민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한국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커진다면 일본에게 무거운 짐들이 하나둘씩 커져갈 것이다. 일본은 이미 국제적으로 스파이 천국이라는 이미지가 낙인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가 확장에 대한 일본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